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을 창립하는 데 주역을 하셨고 현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포럼의 역할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 근래 코로나 상황 그래가지고 좀 뵌 지가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정년을 마치시고 이제 명예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네. 현직에 계실 때도 우리 정 교수님은 사회 각 단체들 한국법학교수회장도 맡으시고 그러면서 아주 동분서주하셨는데 오히려 퇴임 후에는 더 막중한 일을 맡으셨어요. 일단 공정과 상식 포럼 이렇게 상임대표 맡으신 거 축하를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 고품격의 우리 고영신 TV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전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장님이라고 해야 할지 회장님이라고 해야 할지 대표님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나 입에 익은 대로 교수님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직함이 명예교수니까. 네, 우리 정 교수님이 한국법학교수회장 그리고 한국법학대학장 협회장은 물론이고 흥사단이라든가 또 국가인권위원회 각종 사회단체, 국가단체의 그런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퇴임 후에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소식이랄까 참 좋은 단체 만들었다, 좋은 포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정과 상식 포럼 이것을 창립하는데 아주 그냥 동분서주를 하신 것 같아요. 창립 취지랄까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좀 계획도 있으면 더불어서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포럼이 지난 5월 21일에 창립되었습니다. 그 모체는 2019년 작은정부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창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주의가 좀 너무 팽배하는 것 같아서 지역균형이나 지방발전이나 지방자치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한 국가주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창립된 것이 작은정부운동연합이었었는데 근자에 와서 우리 사회가 이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이 팽배한 상태에서 정말 동창회나 집안의 제사나 명절에 갔을 때 형제간에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어려운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하고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융복합화합연합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져와야 할 텐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의 계획을 통해서 필요할 건데 요 근래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이 일반적인 느낌을 보면은 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너져버린 그다음에 이제 법치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사회가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지식인들의 절박한 마음이 이럴 때 모여서 반듯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올곧은 정책을
좀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지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법치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족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지역별, 직역별, 분과별 연구 활동을 통해서 그 생산된 정책을 우선 주권자인 국민에게 여러 가지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 열심히 뛸 분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지난번 3월 4일 총장을 그만두실 때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짧기는 하지만 핵심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을 더 이상 보고 자시할 수 없다. 그래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아주 아쉬운 게 이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지금 상실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 나라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은 헌법의 이념,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뭐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나 이념, 즉 헌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권자가 주인이어야 하거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어떻게 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주권자인데 어떻게 권력을 위탁받은 위임받은 자들이 주인이고 주권자가 어떻게 객이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분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룬 법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통해서 사회의 행복과 평화를 제공해주는, 담보해주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특히 청년 세대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반법치, 몰법치, 뭐 역법치, 그 다음에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 이것은 법치주의의 몰락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가 도탄에 빠지는, 그렇게 되면 전체주의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이비 법치라고 할까요? 이것은 더 다른 어떤 극악한 체제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최장직 교수, 어떻게 보면 좌파의 자장 정도의 그런 석학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사이비 민주주의 아니냐, 전체주의, 신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많은 좌파 쪽에 있었던 지식인들까지도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신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신까지도 배반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법치를 바로 세웠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또 죽은 권력에도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2030 세대까지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포럼이 지향하는 점과 또 우리 정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딱 아구가 들어맞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하고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습니까?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소통을 하고 이런 포럼을 만들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아주 친분이 있다 뭐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예. 오래전부터 공적인 그런 관계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할 때 예. 중앙지검검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법 관련 행사에서 자주 이렇게 조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자분들이 자꾸 그 둘이 어떤 관계냐 하는 예. 이야기를 그게 많이 관심가죠. 하시는데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예. 포럼을 만든 뒤에도 뭐 이렇게 전화라든가 예. 또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예.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했다고 하던가 아니면 참 어려운 일 맡아서 고맙다든가. 예, 어려운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뭐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반듯한 대한민국. 예. 법치 선진국을 향하여 가는데 지식인들이 기여하고 하는 그런 일이니까 참 감사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네. 각종 무슨 단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한 대로 자칫하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부담이 가는 네. 파리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렇게 사회 각계에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 네. 이건 좀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좀 현재 33명 무슨 3.1 독립운동 때 그 독립기념서에 쓴 서명한 사람이 33명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33명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여러 각 분야별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을 좀 모으고 그걸 힘을 뒷받침해 줘야만 이제 윤석열 총장도 힘이 빵빵 날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기인이 33명이다가 아니고 발기인 대표가 33명이다. 아, 예. 그 이외에 거기에 등재되지 않은 우리 발기인 명부에는 많은 발기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는 또 비공개 발기인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표적으로 두 분, 세 분씩 33인으로 그렇게 구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3이라는 숫자가 정말 독립운동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담았고, 이 무너진 법치를 세우는 것이 뭐 거의 독립운동 수준이다라는 예. 측면에서 그런 숫자를 앞세웠고, 그다음 그러셨군요. 예, 또 뭐 다른 하나는 이 어떤 정의, 공정 이것이 한 사람 사람의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늘 끝까지 그런 정신을 미치게 하자라는 아마 그런 고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33인의 대표 발기인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공개적인 활동을 한 것은 대부분이 전문가들을 만나는 일이었거든요. 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은 뭐 철학 쪽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것은 좀 변론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어른을 찾아 배운 것이고 그 이후에 승가대 정승국 교수 또 김성한 교수 뭐 몇몇 분 또 최근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거기에 가서 전문가들 만난 거. 이런 분들과도 이렇게 무슨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분야고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가장 뭐 전문가랄까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그 서울대 반도체 그 뭐 연구소라고 합니까? 그것을 처음에 구축한 분이 지금 우리 또 발기인 33인 중에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제가 뭐 일일이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그 금융 전문가도 발기인 속에 있거든요. 그분도 뭐 그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런 유형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기는 그래서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예. 뭐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고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여권 쪽에 이재명 경기지사나 이낙연 또 정세균 이런 분들도 사실상 싱크탱크가 거의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구상을 하고 거기에 좌장이라든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다 모셔온 셈인데 네. 윤석열 총장도 이 두 가지로 이제 조직이라는 게 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려고 보면은 싱크탱크가 있어야 하고 또 정치적인 조직. 근데 이 싱크탱크가 사실은 누구를 모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이 모이는가 주변에 이걸 보고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덕성 있는 분이고 이런 것은 대부분 아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 혼자 나라를 끌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권에 나선다고 하시던. 그러면 그 주변에 모였던 모임, 그 참모진들, 또 전문가들이 누구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과연 저렇게 짚고 거시면서 그런 분들과 소통해갖고 이렇게 참모진이랄까 이런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계시나 어쩌나 하는데 그런 역할까지도 앞으로 해 주실 건가요? 예, 뭐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께서는 어떻건 간에 이 객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뭐 대권 선언을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다른 어떤 그 캠프의 싱크탱크처럼 그렇게 이렇게 조직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모임이 그 명망가 중심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성과가 있는 그 다음에 정말 이런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영양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모셨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대단히 그 일 중심으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그런 분들 명망가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일단 공개를 했는데 또 뭐 굳이 뭐 공개 비공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 발기인들 중에는 또 이렇게 놀랄 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이 조합을 더 확장해서 당장 그 6월 달에 지금 전북 지역,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 부산 지역, 이제 지역별 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고 또 서울에서는 매달 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잘 이렇게 정책화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포장지뿐만이 아니고 내용도 괜찮은 그런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에 일반인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알만한 사람은 송상현 교수님 이분이야말로 뭐 형사법이라든가 또 국제형사정책연구원장인가요? 뭐 국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장, 네, 재판소장 이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고 특히 뭐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의 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영양가 있는 정말 괜찮은 분들이 다 모였다. 이런 분은 정말 좋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 지향적이라고 할까요? 정치에 매몰된 그런 어떤 성향의 교수라기보다는 조금 표현이 좀 거북합니다만은 부정적인 그런 폴리페스 중심으로 하고 싶지 않다. 정말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아주 탁탁하게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비교적 그 좀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님은 1907년 이준 열사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건물에서 100년 후에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정말 그 국제적인 그 리더죠. 그리고 그분이 세계 어떤 그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말 이 글로벌 리더이기도 하지만은 국내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35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키우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 어느 쪽으로 뭐 경도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포럼이 지향하는 바가 네. 그런 말씀에 기초한다. 베이스를 깔고 나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공정한 상식의 회복의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바탕을 까는 토목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정치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총장의 이 집거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궁금증이랄까 뭔가 좀 신비한 네, 네. 그런 것들이 강했어요. 네. 그러나 최근에는 좀 피로감도 생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감을 또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러다가 정치 안 해버렸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네. 네. 네. 뭐 닭 좋든 개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보수 우파 쪽에 네. 또 우리나라의 법치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네. 이렇게 수호할 만한 분은 유일하게 지금 꼽고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인데 네. 네. 그래가지고 불안감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네. 윤석열 총장과 통화도 하시고 네. 소통을 하셨다니까 네. 1차적으로 네. 네. 정치 의지 네. 이건 또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네.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네. 확실합니까? 3월 4일 날 네. 퇴임을 했습니까? 한 3개월 3월 4일 됐습니다. 지났습니까? 4월 4일 한 70일 정도 됐습니다. 한 3개월 덜 됐는데 그 사이에 아마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또 지난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뭐 대권 도전 의지라고 표현했을 될까요? 지금 이 무너진 법치 시스템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개인의 어떤 부담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감히 달게 들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 보니까 아주 단호하세요. 간다. 끝까지 간다. 국민이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간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남들 완벽하겠나. 근데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이 거친, 이 무너진 반법치 세상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당신이 적격이다. 나가라라는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럼 국민이 아니다 하면 못한다. 국민이 명령을 하면은 끝까지 국민이 받쳐주면은 네. 끝까지 가신다. 예, 그런 감을 잡았다는 것이죠. 우리 뭐 정 교수님이 통화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네, 하여튼 글쎄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그 결기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월 11일이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만 사실은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고 안 되고 윤석열 총장이 뭐 이렇게 정치하는 것과는 별개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윤석열 총장도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관측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일종의 공개 행보를 시작한다. 뭐 중순이다. 아니다. 좀 늦춰서 7월, 8월경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정 학장님이 최근에 YTN 있죠? YTN과에서는 한 6월 중순경 이렇게 공개 행보죠. 일종의 정치 행보를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현장 정치를 시작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물론이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만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그분의 뭐 굉장히 애국심이랄까 이런 것이 강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래서
가수들이 6월 달은 또 뭐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예. 뭐 이런저런 또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그분이 지금 이렇게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를테면은 집권 여당 측에 뭐 이렇게 발을 들여놓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은 범야권의 흐름을 무시하고 이렇게 또 단기 필마로 이렇게 아무렇게는 아니지만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것 또한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런 통합의 정신에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를테면은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전당대회입니까? 이게 뭐 6월 11일쯤이고 그러면은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갈 것인가는 변론으로 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행보를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그 시기가 지금 저는 뭐 궁금해요. 한 6월 중순 정도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6월 초에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그 현충사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뭐 이 정치 진입선언을 할 거라든가 또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에 가서 할 거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6월 중순경에는 공개적인 정치 행보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충사 참배나 5.18 묘지 국립 묘지입니까? 참배나 뭐 그건 뭐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선언을 한다. 그런 모양새는 좀 그렇죠. 예. 모르긴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실사구시 무실 역행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런 데를 이렇게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사견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하는 것도고 정식 대권 레이스를 선언하는 것, 대권 레이스의 진입, 대권을 도전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그 대권 후보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전에는 이제 12월이 선거일 아니었습니까? 연말에 12월 19일 뭐 그 무렵에 되게 대선일이었기 때문에 대개는 한 8월, 9월 8, 9월. 그런 정도에서 이제 정식으로 선언하고 그 이전에는 지금도 이재명 경기지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분들이 대권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활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측근들에게 이제 내가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더 이상 뭐 이렇게 숨어 지낼 필요는 없다. 가고 싶은 곳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공개적인 좀 어떤 정치 행보랄까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꼭 그런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법적 어떤 그런 그 규정을 떠나서라도 이를테면 뭐 예비 후보 뭐 6개월 그다음에 뭐 공직에 떠나는 것이 언제까지 이런 등등 이건 상대가 있는 거니까 또 다른 어떤 그렇죠. 대권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그냥 집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의 선에서도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한 9개월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